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8.1%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가 둔한 건데 이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6.7%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도 8월보다 9월에 물가가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류 등 식료품 가격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새 무려 11.4% 뛰어 1981년 8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치솟으며 물가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리얼이 17.9%, 커피와 차 15.4%, 베이커리 제품은 14.8%, 과일과 채소류는 각각 12.7%와 11.8%씩, 유제품 9.7%, 육류와 해산물류도 7.6% 비싸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여전히 두 자릿수로 높습니다. 지난해 9월 지수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4%,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2%였습니다. 통계청은 악천후와 비료 및 천연가스 등의 가격 인상, 우크라이나 침공이 식료품 가격 인상의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구 역시 13.3%, 승용차는 8.4% 올랐고 몰기지 이자율도 크게 상승했으며 서비스 비용도 모두 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 역시 2.3% 비싸졌는데 엘버타주가 7.7%, 뉴펀들랜드주는 6.8% 올랐습니다. 반대로 임금은 5.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5.4%로 전월 대비 또 올랐습니다. 8월에 근원 물가 지수는 5.3%였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물가의 기조가 실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한 근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중은의 금리 정책 발표는 오는 26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주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7.7%, 온타리오주 6.7%, 엘버타주 6.2%, 퀘벡주 6.5%입니다.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 로블로가 내년 1월까지 자사 브랜드 제품을 동결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생색내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쟁업체인 메트로가 겨울철 가격 동결이 업계 관행이라고 밝힌 겁니다. 메트로는 연말이면 자체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가격을 동결했었다며 올해도 11월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관행이란 메트로 발표에 대해 로블로는 그런 업계 관행은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가격 동결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공급자가 성수기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업계 전문가는 업계 관행이란 메트로 성명이 가격 담합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로블로와 메트로 등 유명 식품업체 3곳은 지난 수년간 빵 등의 품목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일선 근로자의 코로나 보너스를 동시에 없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연방신민당 제안이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업계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자 신민당은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는지를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로블로는 최근 분기 수익이 3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00만 달러 급증했고 메트로와 엠파이어 역시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식품업계가 이익을 챙기는 동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는 10달 연속 치솟으면서 지난달엔 무려 11%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에너지 업계에 대한 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나비 연방경찰인 쉘린 양 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버나비 브로드뷰 공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 경찰관은 이날 공원 노숙인 캠프 관련 신고를 받고 시청 직원과 출동했다가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계로 알려진 올해 31살의 양 경찰관은 3년 경력으로 노숙자와 정신질환 관리 대응팀에서 근무했습니다. 버나비 연방경찰은 지금이 경찰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며 양 경관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해온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BC주 정부 관계자들도 양 경관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전통예술공연협회가 풍자극 베비장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베비장전은 지난 금요일 놀수욕의 페어비몰 도서관 극장에서 2차례 올려졌습니다. 베비장전은 제주도의 기생 애랑이 떠나는 정비장의 남은 옷가지를 다 터는 장면으로 시작해 새로 부임한 베비장의 위선을 벗겨내기 위해 희롱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애랑 역의 송보경, 베비장 역의 조성빈, 방자의 백은미, 사또 역의 김현백, 정비장 역의 박정열 씨 등 아마추어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극 중간중간에 이어진 한국무용과 우리의 소리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간혹 마이크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배우들의 열연에 관객들은 박수치며 응원했습니다. 모처럼 재밌게 공연을 봤다는 관객들은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수고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며 연출자와 배우, 스태프진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QEW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를 향해 대형 타이어가 날아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윈스턴 처칠 블루버드 근처 QEW 고속도로에서 서부 방면으로 달리던 트럭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기며 벤츠 차량 전면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7세의 남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77세 여성은 무사했으며 다른 차량 2대도 잇따라 충돌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그림스비에서 빈 보트 트레일러를 끌고 가던 트럭 운전자를 찾아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바퀴가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UBC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10시쯤 유니버시티 골프장에서 38세의 남성이 괴한이 쏜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골프장 인근에선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로어 메인랜드에서 벌어지는 갱단 문제인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범인이 사망자를 표적으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범행을 목격했거나 수상한 장면이 담긴 대시캠 영상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이번 총기 살인과 리치몬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그리고 불에 탄 차량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의 한 가정집에선 대치 중인 경찰에게 총을 쏜 남성이 결국 체포돼 조사받고 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흉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댄퍼스 애비뉴와 파트리시아 드라이브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시비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젊은 여성이 인근 주유소를 대피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으나 매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 주변을 통제한 뒤 사건을 조사함에 따라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다른 지역으로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아침 11시엔 캐네디역 버스 정거장에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20대 흑인 남성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대 소년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휴론타리오 스트리트과 카리아 드라이브 인근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던 14세 소년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7시 반엔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근처 사공의 고속도로 동부방면 도로에서 덤프 트럭이 화물 적재칸을 들어 올린 채 달리다 육교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적재칸을 내리고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사공의 고속도로 동부방면 익스프레스 레인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심각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